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석이 인정된 건데요. 어제 보석 직후 자택으로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스케치했습니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어느 때보다 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요. 검정색 준비된 차량으로,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장면,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인터뷰가 모두 방송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소감을 발표할 수가 없었고, 차 안에서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구치소와 자택 주변에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도착을 해서 차량에 탑승한 채 그대로 이제 자택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어제 간밤에 이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도 저희가 좀 촬영을 했는데요. 그 모습도 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잠시 후에 준비되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보석에 조건이 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석 보증금 10억 원, 주거지외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 통신 금지, 매주 한 번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 조건이 여러 가지 달렸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원래 보석할 때 이렇게 조건이 좀 많이 줄줄이 달리나요? 저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픈 경우에 병보석으로 빼주는 경우에는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해라 이런 식으로 다는 경우는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됐던 황제보석 논란과 관련된 그 회장도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하지 말아라, 전화를 하지 말아라, 또 방문객도 일달 받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어제 판사님이 그러셨죠. 건강에 힘써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상당히 자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에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무적 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풀어줘라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예외 사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그 형에 처할 죄에 대해서는 풀어주지 말아라는 건데요. 그런 필요적 보석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해주는 게 또 의무적 보석 사유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년형을 이미 선고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이기도 하고, 의무적 보석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에 보건되는 이렇게 15년이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경우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4월 8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2심에서 대거 증인을 신청했는데 한 번도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걸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판단을 재판부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토를 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건이다. 사실 누구나 전화를 하지 말아라고 해도 사실 그 전화의 명의가 내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옆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누구 핸드폰 달라고 해서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 그래도 그 집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하고 같이 사는데 가족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걸 해주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조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 간의 대화도 저희가 한번 상세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은 염과 비슷 MB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자택에 구금된 거가 같은 상태다,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면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가 있을 일은 하지 않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과 상의 중에 보석 조건을 듣고 이 전 대통령이 한때는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구치소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나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조금은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김병민 박사님, 이 전 대통령이 보인 이 불쾌한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 엄격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변호사가 상세하게 이 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이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겠다라고 해서 보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야 될 것은 보석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완전히 석방이 끝나고 죄가 다 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구속기간이 있는 기간 내에 재판이 다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 있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형이 확정이 다시 되게 되면은 결국 구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4월이 되게 되면은 형식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 다 끝나게 돼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오히려 조금은 일찍 내보내주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가택 그러니까 주거지라든지 그리고 직계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아놓는 중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법원이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치원 의원께서는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이 택한 재판 전략이 1심에서는 증거를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취지만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1심에서 15년을 받은 이후에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동의했던 증거를 다 부동의했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건 통상적이지가 않은 재판 전략이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항소심 가서 갑자기 부동의하면서 증인 채택하면은 당신이 1심에서는 다 동의해놓고서 2심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증인 채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심증만 좋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다 받아줬어요. 15명. 일단 이게 좀 특이한 거고. 예. 두 번째는 4월 8일까지가 항소심 구속기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볼 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이 있다면은 그거만 가지고 다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은 또 2개월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또 통상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4월 8일까지는 1심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석을 해준 거. 어쨌든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서 예. 상당히 배려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점은 엿보입니다.